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스타트 할게요. 오늘은 코딩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여태까지는 막 소스나 그런 함수를 알려준 거고,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대신에 자바가 객체 지향이니까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저번에 그 클래스 이런 거 메소드 필드 메소드 다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바가 객체 지향이잖아요. 이 객체라는 게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인 게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를 객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 이제 오브젝트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객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우리가 객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살면서 객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갑자기 객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서 이걸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도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렇 막상 알고 보면 그렇게 개념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막상 어렵진 않거든요. 일단 객체라는 이 객체 지향을 왜 나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전에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포, 포트란, 코볼, 그 위에는 뭐 기계어도 있었고, 그 뭐냐 이 중간에 있는 거, 이 중간에 있는 거 뭐지? 아니 파스칼 말고, 그 뭐지? 그 제일 기본 언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거 말고요. 걔네 말고요. 제일 유명한 거, 요즘도 쓰는 거. 하여튼 뭐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래, 어셈블리요. 이렇게 있고 이제 막 C가 나온 거죠. 이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자바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얘네는 다 절차 지향이거든요. 근데 절차 지향이 정확히 얘가 정확히 절차 지향도 우리 솔직히 어떻게 말하기 힘든데, 얘는 사실 그거예요. 함수 지향. 함수 지향이라고 하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막 그냥 말 그대로예요. 함수가 위주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막 불러오고 함수에 따라서 막 쓰고 막 그런 애인데, 자바는 객체 지향이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여기서부터 막 C 샵이 막 자바 막 C 샵 막 파이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바를 하니까 자바를 이제 자바 자바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절차 지향, 이게 함수 지향이라고 하는 거고, 객체 지향은 말 그대로 객체 지향인데, 객체 지향이 튀어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바 이전엔 얘네를 많이 썼거든요. 얘네를 프로그래밍이 나오고 나서부터 한 40년 50년 동안 얘네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4, 50년 동안 수많은 프로그램, 몇십억 명의 몇십여 개의 프로그래머들이, 수많은 우리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이걸 좀 더 편하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우리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더 친화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더 편하게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객체 지향이라는 게 튀어나온 건데, 이 객체 지향은 이제 여기서부터 객체라는 단위가 튀어나와요. 이 오브젝트가 뭐냐, 이제 함수 지향일 때는 말 그대로 함수를 갖고만 놀았기 때문에 좀 한정돼 있었어요. 막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는 있었지만 함수 위주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직관적으로 딱 볼 수가 없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까서 소스를 파악하려면 이 함수가 어디서 쓰는 거고 어떤 함수인지를 정확히 다 알아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보려면 그것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힘드니까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거죠. 정확히 오브젝트, 이제 객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필드랑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번역해 보면, 그러니까 필드가 이제 필드는 변수거든요. 변수를 필드라고 해요. 그럼 이제 변수랑 메소드, 이게 이제 오브젝트의 구성 요소인 건데, 변수는 어떤 성질 같은 걸 말해요. 뭐 만약에 자동차라는 오브젝트가 있다. 자동차라는 객체가 있다. 그럼 이 자동차의 성질은 뭘까요? 성질, 뭐 속도라든가 무게, 색깔, 아니 달린다는 아니죠. 달린다는 성질이 아니라 걔가 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랑 메소드가 있는데 객체를 두 개로 나눴어요. 성질이랑 얘가 가지고 어떤 하는 행동 같은 거, 행동이나 행위 이런 걸로 나눴어요. 객체를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럼 이제 자동차의 성질은 뭐 진짜 뭐 속도나 무게나 그 자동차의 색깔, 그리고 뭐 전륜인지 후륜인지, 뭐 깊게 나가면 이런 게 나갈 거고, 뭐 몇 마력인지 이런 게 이게 성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 아까 말한 달린다. 얘가 달리잖아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게 이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 무게, 이런 성질들이 바로 변수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동들, 달린다는 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메소드죠. 그래서 객체는 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자바를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 이제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들으면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어떤 뭐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너 남겨드려요? 없었네? 어차피 녹화되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처음에 변수를 하잖아요. 변수를 처음에 지정을 하죠. 뭐 속도가 100km고 색깔이 빨간색이고 또 뭐가 있냐, 뭐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느 모양의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X축 방향으로 달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가 속도랑 색깔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봤을 때 여기 변수가 아까 내가 말한 변수는 어떠한 성질 같은 걸 말하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스피드나 컬러가 그 이 자동차의 성질을 말하는 거죠. 여기 메소드가 행동을 말하는 거고, 이게 객체지향, 이렇게 해서 이 객체라는 걸 만드는 거고, 이 객체들이 서로 물고 물려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객체 지향이에요. 이해가 되나 모르겠는데, 객체 지향은 그래서 변수랑 메소드만 알면 솔직히 객체 지향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거든요. 객체를 아는 게 객체 지향을 아는 절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전. 프로그램을 막 짜다 보면 어떠한 변수의 값에 따라서 메소드를 막 움직이게 되고, 그 메소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요. C랑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르죠. 이 클래스라는 객체 하나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바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머리가 되게 뜨이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자바를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메소드,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 안에 변수가 있고 메소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객체 지향을 이제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어떠한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막 어떠한 변수에 따라서 어떤 이동이 되고, 그럼 이거를 내가 일일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것을 계속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를 미리 짜놓고 이 객체 하나만 내가 내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대로 값만 넣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부품화라 그래요. 자동차 부품 같은 거 보면 다 규격이 있어서 그 규격대로 갈아 끼우면 그대로 자동차가 잘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기능 하나하나 기능을 통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만 알면은 그냥 값만 딱 넣어서 이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면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초에 설계를 했던 거죠. 프로그램 그 우리 부다터가 옛날에 했던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좀 너무 좁게 말고 크게 생각을 해봤을 때 프로그램이 엄청 막 그러니까 천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나중에 막 프로그램 제대로 만들면 막 몇만 라인까지 가요. 내가 이 몇만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하나 오류가 나면 이 몇만 라인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절차 진행 같은 경우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객체 진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능이 안 되면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메소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하지 않을까요? 막 엄청 막 복잡하게 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건 어디에 있는 소스고 이건 어디에서 잘못이 됐다라고 확연히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객체지향이죠. C 언어 같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품화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가 막 모여서 얘네끼리 막 짝을 이뤄서 서로 연계가 돼서 프로그래밍이 되는데, 이 객체라는 게 그룹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룹화라고 하는 건 성질과 행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그룹화라고 하는데, 이 객체가 그룹화돼서 이 어떠한 성질, 그러니까 변수랑 행동, 메소드가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어서 그걸 그룹화하고 하는 거고, 이제 그 객체 하나하나의 그룹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능을 가진 객체를 내가 원할 때 부품처럼 갈아 끼워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객체 진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객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 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를 예로 들게요.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은 알죠. 자동차에 대해 몰라도 바퀴는 굴러가는 역할이고, 엔진이 그 연료로 인해서 힘을 줘서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고,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다 알고 어디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건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그 내부적인 요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이나 정확한 작동 방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내부 구성 요소는 모르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은닉화랑 캡슐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객체장을 만들 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안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 객체의 이름만 딱 보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쓰는 거다. 우리가 이런 값만 딱 넣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만 알고 쓸 수 있게끔 한번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보자. 언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냥 딱 기능만 만들어지면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무조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은니커랑 캡슐러가 나오는데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이 객체라는 특성 하나 때문에 이 지금 나오는 게 다 연결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막 되게 뭐 무슨 화 무슨 특성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객체 하나 이해하면 이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유니크한 캡슐러가 왜 따라오냐면 방금 그 자동차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엔진이라는 게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알지만 이 엔진이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떤 게 돌아가는지 우린 잘 몰라요. 볼트가 몇 개고 너트가 몇 개고 뭐 여기서 뭐 스팀이 어떻게 뭐 나와서 그 연료가 어떻게 뻗쳐 나가는지 어느 파이프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엔진이 이런 자동차들 돌아가게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만 갈면 되겠다는 걸 우리가 판단해서 엔진을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엔진을 하나의 객체라고 봤을 때 이제 엔진의 메소드, 엔진이라는 메소드는 얘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 뭐 기름을 먹어서 기름을 태워서 그 뻗치는 열로 바퀴를 굴러가게 한다. 그 기능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뭐 기름을 넣으면 된다. 이게 이제 성질이 될 거고, 기름을 얼마나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성질이 될 거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엔진의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은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 내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 캡슐라도 같은 얘기고요. 캡슐은 그룹이랑 똑같아요. 얘랑. 그 하나의 엔진이라는 그 부품이 캡슐화가 되어 있다. 성질이랑 이런 거. 은닉화랑 캡슐화랑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알약 같은 거 먹을 때, 그 알약이 캡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성분의 약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캡슐을 먹잖아요. 이게 감기 약이라고 하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은닉화랑 캡슐화는. 그런 얘기죠. 혹시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부품을 막 서로 갈아 끼려면 만약에 우리 집 모니터가 HDMI인데 내가 DVI 케이블을 갖고 왔어. 이거 묶이잖아요. HDMI랑 DVI 모니터는 서로 그 규격이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든 컴퓨터랑 모든 모니터가 다 HDMI로 이루어져 있으면 내가 이 모니터를 쓰다가 다른 모니터를 써도 나는 일단 케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모니터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규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니터는 이 규격으로 쓸 테니까 너네 케이블도 다 그걸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필요한 것만 갈아서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상호 합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합의를 이제 상호 합의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막 뭐랄까 서로의 규격을 이제 공유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규격 같은 건 상관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건지만 서로 가려서 계속 바꿔 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객체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이제 객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객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룹화가 된 거고, 그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린 이 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냥 막 갖다 써도 되고, 정확히 내부적인 요소를, 로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게 은닉화가 되는 거죠. 이 은닉화는 이제 좀 약간 지금 제가 한 얘기도 은닉화에 포함이 되지만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은닉화라는 얘기, 그때 은닉화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 막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객체를 써야 돼. 이 A라는 객체를 써야 돼요. 뭐 내가 뭐 계산기를 만다. 내가 계산기를 만드는데 이 플러스라는 객체가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만 부르면 되거든요. 이 플러스라는 여기 플러스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그럼 저는 이렇게 플러스라고 불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부를 뿐이지 내가 이 내부 내용을 알지는 못해요. 프로그래밍적으로요. 이건 내가 당연히, 물론 내가 플러스 이 메소드를 만들었으면 내가 알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 나 이제 뭐 플러스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나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지 내가 이 안에 접근할 수는 이 안까지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제 값만 넣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나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는 몰라요. 그냥 여기서 내가 값만 넣으면 이걸 뱉어주고, 이거를 내가 여기서 뿜어준 값만 내가 갖고 와서 뿜어낼 뿐이죠. 여기서는 리턴이니까 3을 내줄 거고, 그럼 나는 그냥 1하고 2를 넣었는데 3이 나왔네? 그럼 3을 뿜어야지 하고 3을 그냥 프린트 해줄 뿐이에요. 내가 이 안에 있는 구조까지 모르죠, 여기선. 그래서 이걸 은니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객체 지향은 이제 우리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나온 건데,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프로그래밍 경험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기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능이랑 성질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게 참 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객체라는 개념이고, 이 객체라는 개념에는 기능이랑 성질이 들어가는데, 이 기능하고 성질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이 기능하고 성질을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냥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품 갈아 끼듯이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있는 그 객체를 우리가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부품화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기능만 알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알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파헤치지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게 자동적으로 캡슐화가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은닉화 또는 캡슐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객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건데, 그냥 객체를 한번 이해해버리면 이런 얘기 다 필요가 없고요. 뭐 그렇고, 객체 지향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객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객체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객체 지향 언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코딩을 잘해도 되는데 일단 객체 지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코딩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코딩할 때는 되게 그냥 막무가내 코드만 알면 되지 하고 이렇게 클래스에 뭐 변수랑 메소드 때려박아서 하는 거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뭐 API 같은 걸 뜯어보면 다 클래스예요. 그게 막 그 이제 막 뭐막슉 아니다 막 이품 막 이런 거 부잖아요. 그러면 이품은 API를 뜯어보면 그 어차피 이품은 아이들 이거 API 우린 그냥 이렇게 이품은하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A가 B가 아니면 A랑 B랑 똑같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쓰는데 이품이 이거 자체가 클래스거든요. 그럼 이품은 안에 막 변수 뭐 막 이품은 안에 막 변수가 막 있고 막 여기도 또 메소가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이 안에 내용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이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결국엔 하나의 객체예요. 클래스고 우리가 이거 모르는데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 부분을 알아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내가 그 설계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간편하게.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사실 그만큼 이 객체라는 개념을 잡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객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고요. 진짜 그 자바를 코딩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객체 개념을 알기 전이랑 안 다음부터 코드 짜는 게 되게 달라졌어요. 되게 쉬워졌어요. 객체 개념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전엔 되게 막무가내로 했었는데 이 객체 개념을 알고 나서 보니까 코딩이 되게 쉽더라고요. 진짜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이걸 잘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랄까 얼마 했다고 벌써 40분이 지났어. 객체라는 걸 잘 모르실까봐 예를 해놨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클래스예요. 예, 자바에서는 클래스가 객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클래스인데 이제 클래스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메소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플러스라는 메소드 이름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메소드 이름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 딱 보면 이름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가 뭐 하는 건지 딱 봐도 감이 오지 않아요? 진짜?
진짜 조용하잖아. 이건 진짜 아이,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게 더하기고 이게 빼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써보면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맞겠는데. 아, 그래 그래.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플러스가 바로 나오죠. 아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플러스 만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클래스에서 쓰는 거고 인트 x랑 인트 y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 필요한데 이게 인트형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바로 명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플러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눌러갖고 여기 인트 x랑 인트 y를 넣으라고 나오는 거니까 인트형 숫자 아무거나 두 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2랑 2를 넣었어. 2랑 3을 넣었어. 그럼 이걸 실행을 시키면 바로 나와요. 답이 오라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이 플러스 마이너스 클래스 이걸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름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x랑 y를 넣으라더라. 그러면 이건 x랑 y를 더한다는 뜻이라고 누구나 되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걸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남이 쓴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는 걸 보고 아 이게 플러스인데 1이랑 이거 x랑 y를 더하는 거구나 라고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객체라는 개념을 알면 이게 되게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자바 코딩하기 되게 쉽게 느껴질 거고. 지금 여기 플러스 있지만 이런 뭐야 이퀄이나 뭐 해시코드나 노티파이나 이 저는 이 위에 이 네 개만 만들었어요. 보면 위에 이 네 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밑에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근데 딱 봐서 뭐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만든 거랑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랑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제공되니까 이게 설명서가 나오는 거고 언제 언제 이렇게 쓰면 된다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건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왼쪽에 설명이 막 나오는 거고
제가 만든 거는 설명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이걸 딱 이름만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쓰는 거라고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복잡한 애들은 좀 이제 내가 그 코드를 봐야겠지만 바로 값이 나오고 이 예, 함수명 되게 잘 지어야죠 변수. 그렇죠. 함수명, 자, 함수명이랑 변수 이름은 잘 지어도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진짜 잘 알 수 있어요. 객체지향은. 물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객체지향은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름 짓는 거. 되게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번에 들은 분들은 알 텐데, 지금 들은 분은 잘 모르실 테니까 이거 만드는 부분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이고 처음에 지금 아니 여기부터 하면 안 되겠다. 여기부터 하면 이해가 안 되겠다. 지금 내가 계산하는 객체를 클래스를 만들어 본 건데 더 이름부 클래스 이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죠. 더 여기서 이제 더셈 뺐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플러스랑 마이너스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고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한데요. 그냥 이제 저 편하려고 만들게요. 이제 여기서 메소드를 만든 거예요. 이제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내가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제 변수로 인트 이제 여기에 x랑 y라는 정수값을 내가 받아서 이 기능을 굴리겠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는 x랑 더하기 y다. 그리고 이게 리턴을 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내가 벌써 기능을 구현했잖아요. 그럼 이 기능에다가 x랑 y라는 값만 넣으면 알아서 더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를 만들었어요. 빼기.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에 이제 생성자라 그래서 저 클래스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새로운 플러스 마이너스 클래스를 내가 쓰겠다. 이제 그래서 싸움은 PM에 플러스 메소드를 써서 1이랑 2를 더하겠다. 왜?
내가 더 하겠다. 그래서 출력을 해라. 그러면 값이 3으로 나오죠. 나는 1하고 2를 더하라고 했고 출력해보니까 3이 나왔잖아요. 이게 간단해요. 어떤 기능을 만드는 게. 이 객체 지향이라는 건 이렇게 기능을 어떤 기능을 내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능을 내가 그냥 내가 이렇게 불러오기만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게 보면 간단하게 지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더 이제 막 부가적으로 막 뭐 GUI나 이런 게 또 들어가겠지만, 지금 내가 간단하게 이런 기능 하나를 내가 벌써 더하기라는 기능과 빼기라는 기능을 벌써 만든 거고. 벌써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능을 하나 만들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벌써 기능 두 개나 만들어 버렸죠. 이게 작은 기능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이루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객체지향의 그 제일 처음 시작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기능을 내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덧붙일 수 있고, 이 기능들에 따라서 모이고, 그 부품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되게 작게 보면 되게 별게 아니에요. 객체지향이 막 엄청난, 뭐 자동차도, 하다못해 자동차도 이만한 볼트 하나 들어가서 얘네가 모여서 되는 거고, 자동차 만드는 것도 딱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객체라는 단위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약간 큰 기능이 되고 또 큰 기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들 두세 개의 기능이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되는 거고, 자동차도 뭐 솔직히 뭐 유리 떼고 뭐 떼고 하면은 엔진이랑 핸들이랑 바퀴만 있으면 굴러가잖아요. 뼈대만 있으면, 뼈대 있다는 가정하에. 자동차도 겉에 거 다 떼보면 엔진이랑 바퀴랑 핸들만 있으면 굴러가거든요. 뭐 브레이크는 이제 그 차후 문제고, 제일 기본 기능이 이게 세 개인데, 그 기능만 있으면 일단 내가 이걸 굴러가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벌써 계산기의 기능은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인데, 덧셈 뺄셈을 벌써 기능을 만들어 버렸고,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쁘게만 더 붙이고 뭐 더 넣고 싶은 기능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객체라는 개념을 좀 제대로, 이제 이 자바라는 객체 지향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작게 보시지 마시고 크게 봐서 객체 지향이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1시간 동안 이 하나의 얘기를 해봤어요. 다들 이해되셨나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되게 짧게 얘기해도 되는 얘기인데 좀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이 객체라는 개념이 한국에 없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개념이라서 좀 더 막 장황하게 더 이해를 시켜 보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1시간 동안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진짜 핵심은 그냥 사실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중요한 말은 객체가 필드 플러스 메소드인데, 필드는 변수고 이제 메소드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 변수랑 이 변수를 이용한 기능들로 인해서 하나의 이건 기능이라기보다 그냥 행동으로 할게요. 그냥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이 되는 거고, 이 기능들이 모여서 큰 기능이 되는데, 얘네가 또 커지면 이렇게 된다. 그냥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한 작은 단위부터. 그러니까 이 큰 그림 같은 걸 한 번쯤 자바 연습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텍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변수랑 메소드만 내가 잘 이해를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구나. 막 엄청 막 소스의 그 실력이 필요하고 알고리즘 필요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고, 필요한 기능은 내가 만들면 되고, 그런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자 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좀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들이라서, 계속 말했지만 잘 안 쓰는 애들 얘기라서 크게 막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한 번쯤 해보시고, 뭐 이해가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거에 오늘 배운 거에 관련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좀 지난 얘기나 아니면 과제나 뭐 이런 거여도 상관없으니까요.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실 거 없나요? 자바를 다들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다들 질문이 없다고 한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엄청 궁금한 게 없으시면 제가 엄청 바쁘지 않는 한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아는 건 다 대답해 드려요. 뭐 그러니까 뭐 그 거기서 스터디 방에서 물어봐도 상관이 없고, 그게 정 부끄러우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다 대답해 드려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고 다들 그렇게 해왔어요. 저한테 알게 모르게 물어보고, 꼭 자바가 아니어도 뭐 C 언어도 괜찮고 웹도 괜찮고 하다못해 디자인해도 괜찮으니까 조금씩은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학부 정도까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답해드리고, 그게 아니면 검색이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스터디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